자, 잘 쉬셨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1번 써볼 거예요. 1번. 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습지 있죠? 연습지에 목차 잡아보세요. 목차. 목차는 뭐다? 우리 아까 이 답안 특강 앞페이지 보면 목차 잡는 거 제가 써놨죠? 답안 작성법.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목차 잡고, 여러분이 쓰셔야 될 거는 목차는 잡고 사안 해결을 꼼꼼하게 써보세요. 이거는 다른 건 쓰지 말고 사안 해결만 써보세요. 사안 해결. 목차는 그냥 판례 태도가 이렇고 결론만 쓰고 쭉쭉 내려가고, 사안 해결을 꼼꼼하게 써보세요. 그래서 연습지에는 목차만 잡는 거고요. 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뭐다? 사안 해결을 써보세요. 사안 해결을. 자,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써보세요. 쓰셔야 됩니다. 걷어간다. 걷어갈 거예요. 걷어갈 거예요. 써보세요. 복귀장 안 써도 돼요. 사안 해결을 써보세요. 사안 해결. 목차만 쭉 잡아보고 사안 해결을 꼼꼼하게 써보세요. 아까 나왔던 판단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사안 해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썼죠? 15분 한 20분 드렸어요. 네. 자,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쓰시긴 해요. 쓰시긴 하는데. 열정적으로 쓰시는구나. 더 쓰세요. 네. 좋아. 제가 이거 쉬는 시간에 제가 걷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시간 많죠? 어디 안 가잖아. 다. 그죠?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아깝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일단 요것부터 좀 보고 할게요. 우리 답안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번호가 이렇게 번호가 있는 데가 여기는 노마자가 들어가요. 노마자. 네,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밑에 1번이 들어가고 마침표는 이거랑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간혹 소목차가 더 들어가서 뭐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웬만하면 이 밑으로 잘 안 깔거든요. 이거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법대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왜? 법대 교수님 유학 어디로 가요? 독일로 프랑스랑. 왜? 미국은 대륙법계가 아니고 영미법계야. 판례법에 근간합니다.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으로 갈 일이 없어요. 영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자신 있으면 독일어를 쓰던가. 그죠? 그래서 영어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그 1학년 학생들 이제 헌법 가르칠 때 제가 이거 봤거든요. 채점 도와드리기도 했고. 근데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편지를 쓰세요. 모르면. 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편지를 쓰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겁니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백지로 내는 거예요. 당연히 청탁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노력을 못해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제가 그랬죠. 옛날 1학년 때 법도 1학년 때 공부 안 하잖아요.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한테.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썼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나오지 않았군요. 그래서 점점점 여기서 뛰어내려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저한테 자네는 학점을 어떻게 받고 싶나? 제가 너무 못 썼으니까 그래도 F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네. 나가서 제가 F를 받았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분이에요. 요거나 보고 자 넘겨보세요. 문제풀인데 1번 문제풀인데 문제의 소재는 읽어볼게요. 문제의 소재 어떻게 했냐면 A 회사의 갑에 대한 전근 명령은 A 회사의 근무장소 변경 인사 이동으로 전직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전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겠죠. 있는 경우에 하나요. 5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A 회사가 갑에게 내린 전근 명령. 이거 좀 중요한데 어차피 쓰시는 김에 내가 이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 5호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안 쓰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뭐 우리 쓸 거 많죠. 노조법 일하함 하면 이미 여기서 약속된 게 뭐예요? 난 여기 앞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노조법이라고 칭할 테니까 노조법 제2조 3조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 법조항 쓸 때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 이겁니다. 여러분
법조항은 풀네임을 쓰는 거예요. 축약해서 쓰는 게 아니야. 축약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노법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노노법. 상관없죠. 노노법. 앞 글자다 노법. 상관없습니다. 대신 풀네임 쓰고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건 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쓰면 돼. 네 글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건방져 보입니다, 그런 거. 이게 길잖아. 기니까 그렇게. 이거 똑같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전근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전직이라고 해야 우리가 판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이라 하고 전직으로 쭉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면 문제 소재 법 나왔어. 그 다음에 쟁점 나왔어. 그리고 판례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동그라미 1번 판례는 구체적인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했냐? 동그라미 1번 정직 명령의 근거. 아까 누구 거였습니까? 사용자 거였죠. 이 동그라미 2번 A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A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동그라미 3번 갑의 생활상 불이익. 동그라미 4번 기타 상호협의 절차 등에 대해 판례가 해당 기준을 근거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목차로 해결을 할 거다 쭉쭉쭉. 그래서 노마자 2번은 당연히 법규정 쓴. 여러분 제가 아까 잡았던 맨 앞에 잡았던 목차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쓰고 있죠 지금. 노마자 2번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23조 쓰는 거예요. 왜? 정당한 이유 없이.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례를 쓰려고 전직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 근로기준법을 쓰려고 전직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왜? 전직이라고 나와 있죠.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등을 못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근이라는 거를 전직이라고 표현하는 거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마자 3번은 판례의 태도를 보고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 뭐였어요? 사용자 거라고. 사용자 거. 자, 그러면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누구 거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판례의 원문입니다. 아까 같이 플로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살을 붙이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플로우를 알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흐름을 만든 다음에 판례를 암기해서 살을 붙이면 그러면 합격자 답안이 되는 겁니다. 플로우는 알았는데 살을 못 붙이면 여기에 전직의 근거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재량으로 하고 끝나죠. 몇 마디 안 돼서.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엄청 좋은 거죠. 핵심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까 나온 겁니다. 우리 문제에 있으니까. 문제에 있잖아요. 문제에 있었죠. 근로장소 기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근무장소 및 근로 내용에 특별히 한정한 근로계약의 경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가볍게 써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6페이지 보시면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못하네.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무 장소나 근로 내용이 한정돼 있으면 동의 받아야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명시적 약정, 무시적 약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 모르면 패스. 하지만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문제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면 아 이거 잠깐 써야겠다. 이 느낌 빡 올 거예요. 우리의 키포인트는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근로내용 및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특히 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판례 이건 똑같이 외워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 1항 이건 근로기준법 23조 1항 쓰면 돼요. 그거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왜? 사용자의 인사권 고유니까.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전직 처분 등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게 이제 정당한지에 보는 겁니다. 권리남용도 해당 안 되고 법 위반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해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뭘 봐요?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뭐 한다? 교량한답니다. 교량. 교량이 뭐냐면 서로 비교해보고 양을 따져서 이걸 맞추겠다는 겁니다. 한쪽이 불리하면 세워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 아니면 근로자 본인과 협의 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뭐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다 봐서 결정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오케이? 이 판례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이 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라도 삐 끝나면 무조건 감점일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볼게요. 업무상 필요성 보시면 판례는 사용자가 전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이란 아까 말했죠. 인원 배치 필요성 그리고 꼭 개여야만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이런 게 여기에는 뭘 봐요? 업무 능률의 증진이나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하 등도 이런 사정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업무 능률의 증진, 업무 능력도 보는 거고요. 직장 질서 유지나 회복, 그다음에 근로자 간의 인화까지 본다는 겁니다. 양가로 2번은 이제 생활상 불이익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활상 불이익.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통상 감수할 정도에서 어떻게 현저하게 여러분 법원이 현저하게 벗어난다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현저하게 안 해주겠다. 법원의 특별한 사정,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사정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웬만하면 생활상 불이익 인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가로 3번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간혹 헷갈려요. 업무상 필요성하고 생활상 불이익만 죽어라고 외우다 보니까 신의식당 접일차를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판례는 전직 처분 등의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이것 때문에 잘 안 써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효력 요건으로 안 봅니다. 신의식당 협의 절차를.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잠깐 빼먹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돼요. 전직은 이 중에 3번 동그라미 큰 3번 있죠. 그게 무조건 똑같이 연출돼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4번 입증 책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입증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해고는 사용자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용자가 왜? 이 해고가 정당한지 네가 입증해야지. 왜? 네가 잘랐으니까.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입증 책임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증 책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입증 책임은 누군가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해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사용자가 해야지. 근로자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로자가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입증 책임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민소 선택하시는 분은 없죠. 증명 책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기 안 할게요. 증명 책임은. 입증 책임만. 그렇게. 그래서 판례는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행위하는 자. 그래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절차상의 제한 볼게요. 판례는 별도의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인사 절차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없다는 입장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사안 해결 볼게요. 사안 해결. 여러분들이 쓰던 거랑 제가 쓰던 거랑 조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눈에 어떤 게 더 잘 들어오나요? 훨씬 잘 들어옵니다. 나누면 되잖아. 우리 판례를 봤는데 통글로 쓰는 것보단 나눠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눠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볼게요.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건 뭐냐면 밑에 보면 자, 밑에 보면 문제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딴 짓을 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긁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갑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A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가 그런 거예요. 회사가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A 회사의 인사상 재량으로 갑을 대전 지점을 점검 명령하는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는다.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정 안 돼 있다고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2번 업무상 필요성 볼게요. A 회사의 갑에 대한 정금 명령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 바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원 배치 필요성, 인원 선택 합리성에서 갑은 양가로 1번 A 회사는 대전지점 영업부장 과장이 을이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석이 발생했어. 배치 필요성이 있네요. 취업 규칙에서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서울 이외 지점에 1년 근무 요건이 있네요. 인원 선택 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생활상 불이익 보면 갑의 불이익. 갑은 자신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는 연고가 전혀 없으며 사진동의 정기 모임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열리는데 자신이 동호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생활상 불이익 크다고 하지만 이 해당 사유만으로 A 회사의 정금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어려 보인다. 그죠? 통상에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에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죠.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거는 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A 회사가 갑이 생활상 불이익을 위해서 대상 조치도 해준 거예요. 보면 판례는 없지만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사택도 주고 매월 기본급에 100% 해당하는 지역근무 수당도 또 줘요. 월급이 더블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갑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상 조치 또한 보상해 주겠다고 판단되는 거죠.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데 돈으로 커버 쳐버린 거잖아. 이런 거는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대상 조치라고 해요. 불이익에 대한 대상 조치. 아까 취업규칙 때 봤죠? 취업규칙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버릴 건 없습니다. 저런 거 써주면 저런 게 가점이에요, 여러분. 가점이 새로운 학설, 다른 판례, 관련 판례 쓰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남들 다 버리는 거 갖다가 엮어서 사안처럼 해결 쓰는 거 이게 가점이에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안 해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되게 열심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협의 절차.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판례에 따르면 협의 절차는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효력 요건이 아니었죠.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A 회사의 정근 명령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문제가 뭐였죠?
맞고를 맞춰야 되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A 회사의 갑에 대한 정금 명령은 정당한가 하면 A 회사의 갑에 대한 정금 명령은 정당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지금? 오케이.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어려워요? 어렵구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판례를 완전히 그냥 똑같이 쓰는 게 이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똑같이 써야 되는. 그쵸. 그래서 자, 근데 이런 거 이제 똑같이 써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걸 보고 슈퍼 초 8급이라고 합니다. 8급. 아, 나왔는데 못 쓰면 나 혼자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나왔는데 못 쓰면 나 혼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똑같이 써버려야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 해결의 대상 조치 같은 거 찾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제 강사님들 교재 다 봤는데 저는 대상 조치 찾았거든요. 옛날부터 버릇이 그랬습니다. 문제에 있었던 걸 다 활용했어요. 저는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검토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는지 저는 알아요. 그 때문에 절대 기출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출 문제는 버리는 문구가 절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특강 했을 때 거의 다 살렸죠. 왜? 살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아까 전군에서 이게 전직으로 나온 게 어떻게 바뀌었다는지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전직의 정근에서. 내용이 여기서 어디를 쓴 건지. 아,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답안 쓸 때 이제 판례를 쓰려고, 그 조항을 쓰려고 판단 기준에서는 전직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사안 해결에서는 전근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전근을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해결됩니다. 그건 딱히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쉬셨다가 요거 징계고 관련해서 하고, 요거는 안 써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안 하고 그렇게 할게요. 쓰셨던 거 좀 줘보세요.